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이 질문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우리가 때로는 연대를 외치다가도 갑자기 독립을 갈망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조직과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00년 전 중국 철학자들이 벌인 치열한 논쟁 속에서 발견했지만 현대인이 잊어버린 균형의 지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같음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다름에 고립되어 있는가?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 철학적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쉽지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 세상에 다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같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고정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이제 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SNS를 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카페에서 비슷한 각도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같음의 압력입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개성은 어디 갔지? 갑자기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차이의 욕구입니다. 회사에 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팀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도 평가 시즌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의 차별화된 성과가 뭐죠?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고대 중국의 철학자들은 이미 이 모순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개념의 구조를 탐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 모든 판단은 결국 같음과 이 다름 내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요. 사과는 사과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사과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이것이 동일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이 사과는 저 사과와 다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차이성의 인식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통합을 외치면서도 혁신을 요구하고 사회는 평등을 말하면서도 경쟁을 강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같음과 다름, 이 둘은 정말 대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기원전 4세기 두 명의 천재가 만났습니다. 장자와 해시. 둘은 평생의 친구이자 논쟁 상대였습니다. 해시는 놀라운 역설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합동이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큰 것은 밖에 없을 수밖에 없고 가장 작은 것은 아니 없을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미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주는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일 가장 큰 하나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작은 것,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있다면 더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소위 가장 작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해시의 혁명적 통찰이 나옵니다. 현실에서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클 뿐이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작을 뿐이다. 코끼리는 개미보다 크지만 산보다는 작습니다. 산은 거대하지만 지구보다는 작습니다. 지구조차 태양계 앞에서는 작습니다.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알은 작지만 세포보다는 큽니다. 세포는 작지만 분자보다는 큽니다. 해시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 속의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을 재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사상을 더욱 극단으로 밀고 갑니다. 유명한 호접지몽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로서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깨어나서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인 꿈을 꾸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장자는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할 절대적 기준이 정말 있느냐고. 물고기에게 물은 삶의 전부입니다. 새에게 하늘이 그렇듯이. 그렇다면 누가 더 옳을까요? 물이 진짜 세계일까요? 하늘이 진짜 세계일까요? 장자는 답합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틀리다. 왜냐하면 진짜 세계라는 것 자체가 특정 관점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해시와 장자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구별, 모든 차이는 상대적이다.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즉 다름을 중시하는 사상의 정수입니다. 차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A와 B가 다르다는 것은 둘 다 각자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나의 관점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은 그간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남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절대적 기준 같은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반대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해시와 장자가 차이를 노래할 때 다른 철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 세상은 무너진다. 후기묵과 학파는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상적 논리보다 현실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정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이 중요합니다. 둘 다 각자의 맥락에서 옳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후기묵가는 답했습니다. 동이 있어야 한다. 즉,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들은 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표준이 되는 규범을 뜻합니다. 마치 목수가 곡척과 먹줄을 사용해 나무를 자르듯 인간 사회에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후기묵가는 이익, 즉 실질적 이익을 제안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겸상의 교상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모두에게 이로운가? 아닙니다. 살인이 사회 전체에 이로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관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관찰자였습니다. 순자는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는다. 만약 각자가 자신만의 기준대로 산다면 사회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100명의 음악가가 각자 마음대로 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소음일 뿐이다. 아름다운 음악은 악보라는 공통 기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순자에게 동, 즉 같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문명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명, 즉 이름과 개념의 통일입니다. 순자의 정명론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네 다리 달린 특정 동물을 떠올려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은 말로 소를 가리키고 다른 사람은 개를 가리킨다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은 혁명적 주장입니다.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개념의 통일, 즉 동이 없다면 인간 사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의 논리는 이어집니다. 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다. 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다. 하지만 이 인위성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것이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형식은 다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거의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관계를 공식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통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기묵가와 순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함께 설 수 있는 공통의 땅이 필요하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양성은 아름답지만 최소한의 공통 규칙이 없다면 그것은 혼란일 뿐입니다. 인권, 법치, 기본적 도덕 이런 것들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중국 철학의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서 있습니다. 해시와 장자는 절대적 기준은 환상이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롭게 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후기묵가와 순자는 상대주의는 위험하다. 공통의 기준이 없다면 사회는 붕괴한다. 질서를 세워라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둘의 충돌은 단순한 이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누가 정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논쟁에는 완벽한 승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진실의 일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와 장자는 옳습니다.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은 종종 권력의 가면일 뿐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억압적입니다. 후기묵가와 순자도 옳습니다. 공통의 규범이 없는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동일성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양쪽의 지혜를 통합해야 합니다. 핵심은 어느 것이 옳은가? 가 아니라 언제 무엇이 필요한가? 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동이 필요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객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진 개인이라는 인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동일성이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팬데믹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차이와 공공의 안전 같음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했을까요? 위기 상황에서는 공통의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시기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보세요.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라, 즉 싱크 디퍼런트는 차이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아이폰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해시와 장자, 후기묵가와 순자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긴장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화는 우리는 모두 지구촌 시민이라는 동일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존재라는 차이성을 외칩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른 맥락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소속된 집단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속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다양성입니까? 당신이 마주한 갈등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차이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까? 당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위안입니까? 아니면 나는 독특한 존재라는 확신입니까?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다릅니다. 같음과 다름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두 차원입니다. 우리는 별과 같습니다. 각자 고유한 빛을 내지만 함께 은하수를 이룹니다. 하지만 각자의 빛이 사라지면 은하수도 빛을 잃고 은하수라는 전체가 없다면 개별 별의 빛도 퇴색됩니다. 해시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것에는 밖이 없고 가장 작은 것에는 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완전히 종속적이지도 않은 채로. 이것이 인간의 같음과 다름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같음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세대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해시와 장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절대적 기준은 환상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기준에서 의미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다름에 고립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특별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만의 길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결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후기묵가와 순자의 지혜를 떠올리세요.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공통점이야말로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능력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차이를 드러내야 할 때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먼저 공통점을 찾으세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 비슷하네요.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이런 점에서 나와 다르고 그게 흥미로워요. 이 간단한 연습이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2000년 전 중국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독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유연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지금 같음과 다름 사이 어디쯤에 서 있나요? 최근에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음 속에서 다름을 보고 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적 사유의 본질이며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사유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